가야산을 타고 흐른 깨끗한 물과 낙동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생명의 기운이 늘 새롭게 차오르는 곳, 경상북도 성주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생선, 벌레, 그리고 부자농부. 이 끼워 맞추기 힘든 조합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는 부자농부가 있다. 이 유추 불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진짜 있을지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머니, 예, 혹시 벌레하고 생선으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예, 알지. 우리 앞집이께. 아, 부자농부가 앞집에 살아요? 그 집이 진짜 벌레하고 생선으로 부자가 됐어요? 예, 예. 그래가 부자 됐어. 파란색 물탱크 2개 있는데 거기 가서 물으면 돼. 파란색 물탱크가 2개 있는 집이다. 이 많은 하우스 중에서 파란색 물탱크를 찾아야 하는 우리 제작진.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습니다. 이거다. 오, 파란색 물탱크 2개 발견. 시작이 좋은데요. 진짜 이곳에 우리가 찾는 부자농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혹시 벌레하고 생선으로 부자된 부자농부 아세요? 아, 예, 여기에요. 아, 마침 잘 오셨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자농부. 대표님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이 뭐예요? 예, 성주하면 참외 아닙니까? 이 참외가 나를 부자 만들어준 거예요. 단단하고 아삭한 과육과 꿀이 따로 없는 달달함으로 이름값 톡톡히 하는 성주 대표 특산물 참외입니다. 예, 이 참외로 연 매출 1억 5천 올리는 박재원입니다. 참외재배 19년차 연매출 1억 5천만 올리는 박재원 부자농부입니다. 농지 면적 약 8,500제곱미터에 오로지 참외 한 작물에만 공을 들여 당도를 높이고 과육을 채우는 일에 전념을 했다는데 과연 그 비법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창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까요? 지금 뭐 일하고 계신 중이셨어요? 아니요, 지금 햇빛이 나서 못해서 지금 집에 가려고 그래요. 아니, 해가 중천인데 집에 가신다고요? 지금 더워서 못하니까 내일 일찍 오세요. 지금은 더워서 못합니다. 한창 뜨거워진 햇살, 하우스에선 한여름 폭염이 따로 없다는데 해 뜨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해 뜨기 전에 오라고요? 네네. 결국 하우스 문을 닫고 제작진 한번 쓱 돌아보곤 유유히 떠나가는 부자농부. 어떡해, 오늘 훔쳤다. 다음날 해가 산 중턱을 넘기기 무섭게 다시 하우스를 찾은 제작진. 오늘은 비법 촬영이 가능할까요?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부자농부 한참 수확 중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저께 일찍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좀 일찍 왔는데 예,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작업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침 일찍이 새벽에 나와서 참외를 따곤 합니다. 해가 머리 위로 뜨는 낮 시간이면 하우스 내부 온도가 50도에서 60도 육박하기에 새벽부터 수확을 시작한다는 부자농부. 수확 시기가 되면 성주 참외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수확 시작 시각은 더욱 빨라진다고 합니다. 성주 참외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성주에 있는 모든 농가들이 다 같은 비슷한 품종으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성주가 지리적으로 그 황토질이고 서쪽으로는 지리산 그 해풍을 많이 막아주고 또 동쪽에는 낙동강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밤낮 기온 차이가 많이 나고 이래서 당도가 많이 올라가고 참외 양도 많이 나오고 품질도 좋고 조건이 성주 지역은 타 지역 때문에 많이 틀리다. 좋다. 참외 농가 절반이 억대 매출을 올리고 성주군이 총 수익 8천억을 기대할 정도로 성주 참외는 효자 작물인데요. 그렇다면 참외 재배 방식도 모든 농가가 유사할까요? 성주군에 지금 참외 농가가 근 5천 농가 정도 되는데 저희들 참외 농법하고 일반 참외 농법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 유기농으로 여태까지 그 생활에 농사를 짓고 이어 나왔습니다.
일반 농법 참여와는 달리 그 어렵다는 유기농법으로 참외 농사를 지었다는 보자농부. 유기농 재배 참외는 어떻게 다른가요? 때깔도 좋고 품질도 좋고 아삭거리고 육질이 좋아요. 예, 근데 먹어봐야 맛이 좋은지 알죠. 유기농 참외라 그냥 쓱쓱 닦고 그냥 먹어도 돼요. 와, 달다. 한번 먹어볼래요? 이거 그냥 닦아서 먹어요? 그냥 닦고 먹으면 돼요. 이거 야간 청구라. 다죠? 네, 진짜 다네요. 유기농이라서 그냥 껍질째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껍질째 먹어도 안전한 유기농 참외. 먹기는 쉬워도 인증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아유, 유기농 그 인증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게 최소한 15년에서 20년 걸려야 돼요. 와우, 유기농 인정받는데 15년 이상이나요. 일반 그 참외 농사에서 저농약 참외에서 무농약 참외에서 유기재배까지 가는데 20년 걸려요. 20년. 최고 어려운 게 막바지가 유기재배예요. 그 어려운 걸 박지원 부자농부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벌레로 참외 부자 됐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예, 보시다시피 이게 전부 다입니다. 다한 게 피디님이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에 그 벌레가 있다고요? 에? 어디야? 뭐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세요? 여기 뽀한 게 있잖아요. 잎사귀 뒷면에 숨어 있었네요. 이게 뭐예요? 여기 담배 가루익 하는 건데 여기 해충이에요. 해충. 잎 뒷면에만 서식하고 있는데 참외 잎을 진을 빨아먹고 로아식이고 또 똥을 싸서 참외에 시커멓게 만들어요. 검게 만들어요. 이렇게 참외를 못 쓰게 하는데 이게 비법이라고요?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 그게 뭡니까? 천적은 온실 가루의 존벌이라고 그늘 밑에 숨어 있다가 시원할 때 나와서 이제 담배 가루를 잡아먹어요. 이에는 이 해충을 잡아먹는 곤충으로 농약 없이 충해를 막는 것. 이를 천적 농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해충 잡아먹는 착한 곤충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얘들아, 너 어디 있니? 지금 현재는 천적이 보이질 않아요. 에? 천적이 안 보인다고요? 그 예전에는 이 천적 사업을 언제 하냐면 5월달, 6월달 했어요. 5월달, 6월달 하니까 이 하우스 안에 더워가지고 이 천적이 살할 수가 없어. 그 너무 더우니까 활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 제가 지금 투입한 지가 3, 4월달에 이 천적을 투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한 경험으로 무더위가 오기 전 일찍 방제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덕분에 충해를 입지 않은 유기농 참외를 수확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해충은 어떻게 하나요? 예, 다 방법이 있죠. 역시 부자농부의 여유. 유유히 걸음을 옮긴 부자농부는 어떤 해충 방제법을 알려줄까요? 그가 제작진을 이끈 곳은 농장 뒷마당. 그곳에 대형 솥을 열어보는데 이게 뭐예요? 예, 해충을 죽이는 약입니다. 해충을 죽이는 약이라면 농약? 할미꽃 뿌리 삶은 겁니다. 이 할미꽃 뿌리인데 이걸 말려서 썰어서 삶아가지고 이제 이 액을 그 담배 가루의 방제로 이제 살포하려고. 말린 할미꽃 뿌리를 10시간 이상 끓인 후 찌꺼기를 걸러내 살포하면 참외는 안전하게 해충만 쏙쏙 잡는 천연 살충제가 된답니다. 할미꽃 뿌리는 그 독성이 아주 많아요. 사람 인체에는 엄청나게 해롭고,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담배 가루일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할미꽃 뿌리를 삶아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천적 농법과 천연 살충제로 해충을 방제하라. 그렇다면 할미꽃 천연 살충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할미꽃 뿌리 액을 지하 50m에서 끌어올린 청정수에 1대1000의 비율로 희석하고요. 참외밭에 골고루 살포하면 참외를 검게 병들게 했던 담배 가루이가 싹 방제된다고 합니다.
그때 참외밭을 누비는 또 다른 곤충 발견. 혹시 이 벌도 참외밭의 일꾼일까요? 이 친환경 쪽으로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공방하는 거죠. 일반 관행농사는 그 지배리를 하는 그 약을 처리하는데 우리는 약을 처리를 못 하니까 이 벌로서 자연 그대로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각 하우스 입구마다 한 통씩 놓인 벌통. 요즘 꿀벌 벌기 힘들다던데 귀한 몸 여기 다 있었네요. 참외 동수가 10동이니까 한 동에 하나씩 다 들어가요. 많이 비싸요. 그 벌 한 통에 8, 9만 원 하던 그 벌값이 지금 20만 원, 30만 원 한 통에. 벌 한 통에 30만 원이요? 이제 양봉 농가도 일반 양봉 농가가 아니고 그 친환경적으로 그 양봉을 하는 그런 그 공동체를 만났어요. 벌도 친환경 벌. 이렇게 비싼데 굳이 자연 수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유기농 참외는 안에 씨가 탄탄해요. 생명체가 살아있고 그 토양에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심어버리면 촉이 올라오는데 일반 관행 참외하는 농가의 그 참외를 땅에다 심으면 참외 촉이 안 나와요. 생명체가 없어요. 관행 참외와 생명의 유무로 갈리는 유기농 참외 씨앗. 꿀벌이 큰일하네요. 우리 꿀벌아 힘내자 파이팅. 햇볕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즈음 누군가 부자농을 재촉하며 참외밭을 찾아왔습니다. 빨리 와.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바쁜데. 알았어. 여기는 참외가 인물이 좋다.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무슨 마누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자농부 아내 김정현 씨입니다. 참외 농사하며 365일 24시간을 붙어있는 부부. 주거니 받거니 일할 때는 그 찰떡 호흡이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뭐 발주가 매일 오기 때문에 발주 양을 맞추기 위해서 참외 양을 맞춰서 따다 보니까 둘이서 늘상 하는 게 아마 일상이에요. 그런데 힘들게 딴 참외를 왜 자꾸 던지세요? 상처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정품은 좋은 거는 상품은 자기 속으로 담고 비품은 열로 던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비품은 남편 쪽으로 판매용 상품은 바구니에 챙겨 담은 아내. 그런데 아내분 어허허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결혼하고 뭐 여태껏 했지요, 뭐. 참외 고수시겠어요? 고수 됐지, 뭐, 이제. 이제 고수 됐지. 와우 참외 고수님 참외를 그러면 어떻게 수확하는지 알려주세요. 노란 거면은 익는 거 따지요, 뭐. 될 수 있는 대로 참외 딱 붙여갖고 따지. 조금만 길게 나오면은 이래 참외 비우고 하면 저것끼리 찍히는 수가 있어요. 빵을 하면 그 비품들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대 밑에 요 해갖고 요 딱 붙여갖다 한다니. 요 보세요. 딱대 밑에 딱 끊잖아. 좀 받아줘. 사다 달라고. 부부의 협공으로 금세 가득 찬 참외. 진짜 참외가 깨끗하네. 부어보니까. 최상품 가득 수확을 끝낸 부자농부. 그런데 바닥에 던져놓았던 비품 참외를 바구니에 채웁니다. 아니 이건 어디에 쓰려고? 아무리 봐도 팔 수 있는 상품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걸 버리시게요? 요거는 성주군에서 수급을 해서 액비를 제조를 해서 우리 농가에 다시 참외 액비로 그 배부를 해주곤 합니다. 판매 가치가 없는 못난 이과를 성주군에서 사들여 만든 액비를 무상으로 농가에 나눠준다는 것. 환경과 농가를 살리는 일거양득이네요. 그렇다면 이 비품 참외도 액비가 되어 다시 돌아오겠네요. 예, 그 액비는 우리들은 안 써요. 액비를 안 쓴다고요? 성주군 전체를 통합해서 액비를 제조를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면 따로 친환경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액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보여드릴게요. 밥을 먹어요? 그렇죠 뭐 밥은 먹어야겠죠. 그 시각 농가 옆 집에선 된장찌개, 갈치구이 금세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아, 맛있겠다. 예, 식사하러 오세요. 알았어요. 슬하의 3남매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 매일 밥상에 마주하는 건 다정한 부부일 뿐입니다. 네, 많이 먹어 이 사람아. 만나고 좋은 건 남편 먼저 챙겨주는 아내. 하하, 모처럼 실혼 분위기를 내봅니다. 그러라고. 먹으라고. 된다고? 입에 대야 입에다가? 돼. 그래. 아 이거 맛있네. 마누라 중에 더 맛있네. 아, 이 가지고 보는 게 옛날 생각나네. 참 고생 많이 했대 옛날에. 생선 한 조각에 옛 추억을 소환하는 부자농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처음에 한 20년 전에는 마산 어시장에 그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한테 팔다가 남은 찌꺼기 모든 걸 그 조금씩 달라 해서 구입을 해서 조금 써보니까 참 좋더라 이래서 이듬해 겨울에 갔는데 그 한 차가 가득 실었어요. 차가 아파트 버떡버떡 뛰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려야 되는데 5, 60km 오니까 차마다 불을 켰다 썼다 하고 크라숑을 누지르고 가음을 지르고 마산에서 집에까지 오다 보면 밤 12시 넘었어요. 상해 있는 걸 싣고 오고 한 개 녹아버리고 이런 게 차에 냄새도 나고 집에 오니까 마누라 집에 들어도 못 나고 생선 냄새 난다고. 그 밤중 오밤중에 그 참 들어 나가서 그 물 틀어가지고 차를 싣곤 이래 했습니다. 식사 후 트럭에 짐을 보여주는 부자농부. 아까 말씀하신 1등 공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생선 액비. 생선 부산물에 당밀과 EM을 넣어 6개월 이상 자연 발효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직접 만드시나요? 지금은 생선 액비 만든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장모반에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한 농가에 100통 내지 150통을 해마당 쓰고 있습니다. 생선 액비를 그 일반 물하고 희석을 해서 용량을 맞춰서 한 동에 100 내지 50을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포크를 열어볼게요. 물에 희석된 생선 액비는 지금처럼 수확 시기엔 일주일에 한 번, 겨울엔 2, 3주에 한 번씩 공급한다고 합니다. 생선 액비는 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생선 액비는 땅을 해소시키고 그 참외 뿌리 활성화를 시키고 참외 그 당도도 올려주고 또 깔도 내주고 맛도 좋고 이 생선 액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생선 액비로 참외 품질을 높여라. 자연 발효 후 비린내는 사라지고 양분만 고스란히 공급해주는 생선 액비. 때마다 성가신 해충 물리쳐주는 천정농법과 천연 살충제까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낸 유기농 참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까지는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군요. 18년도인가 그때 이제 유기 인정을 받아서 아마 여태까지 유기 재배를 해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전부 다 안 돌봐주고 자가 발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죠. 20명 가까이 있었는데 도중에 다 탈락해 버렸어요. 사용 방법과 친환경 쪽으로 할 줄 모르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좋다는 건 알았지만 익숙한 관행 재배를 대체해 어떻게 유기농법을 해야 할지 몰라 다들 포기할 때도 고집스럽게 놓지 않았던 부자농부. 하지만 거듭되는 실패와 바닥난 수입으로 위기가 찾아온 가정, 안팎으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못 먹고 살아서 집에 식구하고 이혼도 하려고 그러고 싸움도 하고 아들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아빠 돈 가면 학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줄 돈도 없고 3년을 일이 고생했어요. 3년.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연 비료와 천연 방제법을 찾은 부자농부. 그 결과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유기농 기준이 가장 높다는 유통업체에 납품을 시작하며 농가와 가정 모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완전 진짜 살판 났죠. 서서히 이제 이 많이 납품이 오고 그 친환경 적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지 않나.
열기에 습기까지 더해지는 날씨.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 중입니다. 다행히 새벽부터 서둘렀던 탓에 납품해야 할 수확량은 충분히 거둬들였는데요. 트럭 한 가득. 이게 다 얼마나 될까요? 원래 한 30소구리, 30소구리 정도 땄을 거예요. 한 450kg? 애지중지 이불까지 덮어주고 이제 어디로 가실까요? 네, 돈 벌러 가야죠. 돈 벌러요. 허허, 그거 좋죠. 부자농부의 차량이 도착한 곳은 농장에서 멀지 않는 건물. 여긴 어디예요? 예, 공동체 작업장입니다. 7농가가 전부 다 유기농 회원이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재배법을 유지하는 농가들이 모여 목표 출하량을 맞추고 유기농 유통업체에 공동 출하하는 작업장인데요. 이분들 모두 박지원 부자농부와 같이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힘든 유기농 재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적어도 유기 재배를 찾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스럽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정 양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한 농가는 그 양을 다 맞춰줄 수가 없죠. 매일매일 그 수량을 담보에 내지 뭐하니까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공동체가 돼서 일정 물량이 확보되니까 그 안정된 거래처가 확보되는 그런 뭐 친환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필요로 합니다. 성주의 5천여 참외 농가 중 유기농 인정을 받은 어벤져스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공동 작업으로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하라. 작업장의 도착 순서대로 포장 작업을 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타자는 부자농부의 참외입니다. 작업 과정은 여러 작업장과 유사해 보이는데요. 먼저 세척을 마친 후 차자차 나란히 이동해서 참외 크기별로 선별되는 거 그거 맞죠? 우리 유기농은 무선별. 무선별이요? 유기농 재배는 그 크기를 적은 거, 큰 거 전부 다 한꺼번에 무게만 2kg로 맞추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하지 않고 큰 것도 먹고 적은 것도 먹고 이렇게. 크기 선별 없이 총 무게만 맞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기농 참외. 크고 작은 크기에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향기 펄펄 달달한 맛은 두 마리면 입 아플 정도랍니다. 이 유기농 참외는 원래 자연 그대로 벌로 수정을 하고 모양은 없어도 당도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성주 유기농 참외의 당도 과연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 그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도 16브룩스가 올라가네요. 와, 보통 참외는 납품하면은 12브룩스 이상입니다. 12브룩스 이상인데 16브룩스면 이거 센 거예요. 당도가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꿀 맞죠? 꿀 참외. 이제 꿀 아니 참외 포장만 남았습니다.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생각에 바빠진 유기농 참외 어벤져스 손길. 안전하고 맛있는 유기농 참외를 신선하게 배송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 당일에 생산해 당일 출하를 원칙으로 한답니다. 출하 준비 완료된 유기농 참외 하루 출하량은 얼마나 될까요? 예, 오늘 저는 480kg 했습니다. 했고 전체 양은 1330kg 정도 했습니다. 유기농 참외 납품처는 단 한 곳, 연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유기농 유통업체 납품을 하고요. 연매출 약 한 1억 5천 정도 합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유기농 유통업체 납품 연매출 1억 5천만 원. 당일 납품 끝내고 한가해진 오후. 그런데 집을 나섭니다. 쉴만도 한데 어딜 가세요? 오늘 좋은 데 가려고요.
좋은데라고요? 아내까지 대동에 나서는 길 얼마나 좋은데인지 궁금한 거 못 참는 제작진이 안 따라 나설 수 없겠죠. 얼핏 봐도 알록달록 흥이 나는 곳. 이곳은 성주 참외축제장입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치러지는 성주 대표축제. 참외를 테마로 한 다양한 참여 행사와 제철을 맞은 참외를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데요. 성주를 대표하는 참외 농가들 속에서 부자농부의 유기농 참외 농가도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어머니 참외 맛 좀 가세요. 맛 안 보면 손에 자꾸만 손이 갑니다. 이거는 일반 참외하고 달라요. 무농약인데 돌로 수정시킨 거예요. 일반 참외는 인공으로 건강한 맛이죠. 요 친환경 부스 성주군 참외 축제에 오늘 우리 무농약 이상 유기 농산물 부스 여기. 오, 부자농부가 싹싹한 연주를. 이거 남다른 홍보 전략인데요.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연주하는 거 이거 맞아요? 부자농부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보여요. 난 하는 척만 하고 네? 정말 했다고요? 밑에 동생이 잘 불러요. 전문가예요. 잘 불러요. 소개 좀 해주세요. 박재원입니다. 네? 박재원은 이쪽인데? 동명이인. 같은 장목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부스에 나와가지고 손님들 오라고 형님하고 같이 색소폰 연주 한번 하기로 그래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겠죠. 박재원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유기농 유통업체 납품으로 연매출 총 1억 5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천적 농법과 천연 살충제로 해충을 방지하라. 두 번째, 생선 액비로 참외 품질을 높여라. 세 번째, 공동 작업으로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5천 농가가 참외 농사를 짓지만은 현재 친환경은 20농가밖에 안 됩니다. 성주군에. 능력이 있는 한 이 참외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좀 보급을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했으면 그런 싶은 마음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묵묵히 걸어온 박재원 유기농 참외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삶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박재원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